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조사도 거부했는데요. 이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이자 신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을 하자 정치권은 순식간에 탄핵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이 일단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피의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 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이렇게 좀 제목들을 많이 뽑았던데 피의자로 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손수호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참고인이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수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전해 듣기 위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그런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 본인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고 검찰 즉 수사기관에서 볼 때 혐의점이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공모하여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를 범한 점. 네. 범했다고 주장하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점 두 가지에 의해서 피의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입건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향후에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제3자 뇌물수수라든지 아니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특검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검찰 수사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본인은 조사를 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 예.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인데 검찰은 객관적인 물증, 기타 등등을 비춰볼 때 뭐 99% 확정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제 검찰 조사를 피하고 중립적인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네. 입장인데 아유, 특검 조사가 더 심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네. 지금 검찰보다 더 부드럽게 조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요즘 말로 무슨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발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지요.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찰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 여론은 더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청와대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기회를 안 줬다라는 청와대 입장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처럼 청와대의 지금 이러한 수순 밟기는 저는 네. 하나의 명분 축적인 것 같아요. 전 특검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지난주에 조사를 받기로 했다가 변론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네. 변론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 이유 때문에 이번 주에 받겠다고 했는데 어제 검찰 수사가 발표되면서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특검에 응하겠다는 건데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 특검이야말로 야당이 지금 추천을 하는 두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네. 검찰이야말로 중립적인 수사기구죠. 네. 물론 특검도 물론 중립적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상상과 추측에 의해서 내린 환상의 집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리고 네. 정영국 대변인도 수사팀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네. 두 사람 다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검찰은 지금 99%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입건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혐의 사실을 공모자라고 같이 단정을 한 거거든요. 네. 공소장에 그럼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다들 뭐 이미 보도돼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다이어리 그거만한 더 이상 큰 증거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일단 수사를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조사를. 네. 그럼 그 조사를 청와대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공소장을 쓴 건데 예. 그걸 가지고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일단 그 전형적인 궤변이죠. 완전한 궤변이고 그리고 특검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닌가. 지금 청와대는
아무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네. 그런 곳에만 그런 어떤 그 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정하지 못했다, 인격 살인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가 검찰 자체를 부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서 벌써부터 또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청와대는 일단 검찰 수사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검찰 수사 그다음에 법정 가면은 뭐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도 예. 썼지요. 법정 가면 다 뒤집힐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법정에 갈 수 있지를 않죠.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법정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이 법정에서 갈 수가 없다. 역으로만 본인을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은 지금 법률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여론의 재판이 더 큰 겁니다. 정치는요,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사실을 떠나서 국민들의 인식이 네. 대통령의 지위를 지금 지배하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은 어찌됐든 대통령 청와대는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예. 여론은 이걸 더 악화되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실 어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유감스럽다. 예.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네. 향후 대처 방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더라면 여론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예. 청와대의 지금 반박이나 유영하 변호사의 반박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는 또 그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보다는 그러니까 여론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법적으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이게 좀 피해 나갈 수 없는 구멍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의 발표 내용으로만 봐도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99%는 확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예, 사실 그 99%라는 숫자를 이제 말했습니다만 네. 사실 내심으로는 100%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또 이렇게까지 99라는 숫자를 직접 언급할 정도라고 한다면 심증이나 이런 것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이제 이야기 많이 했던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이제 그 수첩들 그리고 또 정호선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음성 녹음들인데요. 예. 그 중에서 일부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하고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의 대략적인 부분이 또한 또 어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그런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추가적인 녹음 내용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뭐 사상 누각이다. 재판 네. 가면 다 인정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나중에 정말 되게 상당히 우스워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대응 또는 굉장히 뭐 격앙된 반응이나 아니면 또 굉장히 이제 당황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정제된 표현 그리고 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반응을 내놨어야 되는데 어제의 반응과 오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글쎄요 좀 성급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혐의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사실은 좀 여론도 얘기하시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딸의 친구의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좀 챙겨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 수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혐의점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동안의 의혹들을 제기됐었던 것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좀 당혹스럽게 하는 정말 이렇게까지 다 챙겼나 싶을 만큼 의혹들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예. 두 재단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이미 다 국민들도 그야말로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정유라 씨 친구의 부친이 네. 그렇죠, 운영하는 업체죠. 이른바 KD 코퍼레이션 예. 그 회사가 네. 자동차에 바르는 흡착제를 잘 만드는 거다 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기업에게 얘기를 하라고 안정범 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하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예. 사적 영역과 공적 부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구분 없이 거의 좀 심하게 말하면 무차별하고 무분별하게 그 이권에 개입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결과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몰랐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을 그야말로 경악해 하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이제 경악하고 있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네. 하다못해 그 부분까지 전혀 그 업계는 알려지도 않은 기업인데 네네. 그 기업을 현대자동차 그룹에게 얘기해서 그 수주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
그야말로 이권 개입 뭐 어떤 그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데 대통령이 앞장선 결과가 되고 말았잖아요. 네. 출시의 어떤 이권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제 검찰 공소장에 제시되지 않은 적시되지 않은 이른바 제3자 뇌물죄 같은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검찰도 이제 향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제3자 뇌물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이 이제 이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수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이 특검을 과연 거부할 것인지 지금 현재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이 퇴임하고 네. 하야하면 어쨌든 바로 뭐 구속될 확률이 높잖아요.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바로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여러 가지 수를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예.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밝혀졌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만 뭐 연설문 같은 거를 좀 조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 이제 드러난 사실은 올 4월까지 문서를 받았고 결국에는 거짓으로 해명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는 보좌진이 완비되기 전에 예. 한 1년 동안은 뭐 보조를 받았다. 뭐 대통령 심경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여론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검찰 기소장입니다. 사실 검찰 기소장이 100%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예. 사법 체계에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요. 어쨌든 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은 올 4월까지 벌써 2년의 갭이 생기는 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검찰 기소 내용대로라면은 대통령인 그 2년 동안 더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보지 않았다. 즉 거짓말했다. 이런 네. 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한테 가장 아픈 부분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대통령의 그 정치적 생명 상징은 성실하고 그다음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다 이런 측면으로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강하게 그런데 어필이 이제 됐죠. 그런 측면이 깨졌다는 것. 네. 특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믿을 만한 대통령이라는 게 깨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클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은 최순실 씨의 좀 제가 보면 좀 너무 자잘합니다. 뭐 현대 KD 오퍼레이션 10억을 도와줬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정말 누구 인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민원 창구가 돼버린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얘기하면은 말단 공무원까지 다 챙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까지 다 챙겼다는 참 얘기. 좀 부끄럽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이번 사건 터질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다고 했는데 네. 이번 기소장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네. 사실 대통령이 정말 사소한 뭐 인사까지 챙기고 무슨 광고까지 누구 주라고 뭐 기소장 내용대로라면 전제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걸 보면서 참 부끄럽다. 특히 이제 이 하청업체 관련된 데서는 가장 우리나라 민원이 많은 게 그 부분입니다. 예. 그게 가장 반칙이 많거든요. 예. 속된 말로 뒷돈 거래하고 안면 찾고 한국 정치가 인맥 경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했다. 예. 정말 반칙이고 불공정한 것이죠. 그것을 예.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손 변호사님 또 하나 네.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어제 이제 공소장 내용 관련해서 제일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뇌물죄 관련 여부였는데 뇌물죄 네. 뇌물죄와 관련해서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진전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논란했던 것이 과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냐 여부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타 다른 범죄보다 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됐을 경우에 법정 영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까지의 검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단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는 적용하지 않고 예. 이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결국은 그 돈을 제공한 기업체 또한 기업체의 관계자들이 이제 뇌물죄의 그 공범 관계가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네.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네. 이렇게 됐던 것은 이제 그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가성 그리고 또 부정한 청탁을 기업체가 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네. 뇌물이 건네지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했다기보다는 네. 이 한정된 시간 그리고 또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뇌물이 건네졌다는 점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 네. 게다가 여러 그 대통령과 독대를 한 기업체 총수들을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비밀리 했습니다만 예.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충실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파헤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현재까지는 99% 또는 100%에 이르는 심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예. 물증이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 발표를 못하고 기소를 못한 것이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따라서 향후 이제 그 출범해서 수사를 진행할 특검에서 네. 다시 한번 기업 총수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어 보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대가성 또한 부정한 청탁의 여부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가 기소 가능하거든요. 네네. 앞으로의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공소장에 제기된 강요나 이런 죄목하고 뇌물죄가 적용되고 형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굉장히 건가요? 차이가 나는데요. 네. 뭐 강요죄나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그리고요, 5년 이하 징역도 물론 큰 죄입니다만 네. 사실은 그렇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을 경우에는 수뢰액, 직접 뇌물로 받은 액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아예 달라져진대요. 예. 근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또는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3자인 그 재단에 들어가도록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정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어제는 이야기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앞으로 수사가 더 진전되고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면 얼마든지 추가 기소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대통령이 말이죠. 아까 원칙 약속 얘기했었잖아요. 10월 20일 날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그 두 재단, 그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 얘기 나올 때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이건 법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건 아실 거 아닙니까? 직접 기업에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건 아는 건데 자발적 모금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11월 4일 날 대국민 담화 때도 선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네.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유용화 변호인이 자신이 어떤 변호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100% 양보해서.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 두 번의 발언, 이 기업 모금과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이건 대통령이 아시면서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참으로 부끄럽다. 다른 것들이야 뭐 법적으로 공방을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법리적인 차원의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요. 청와대는 아예 탄핵으로 심판을 받자는 입장을 좀 보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뭐 퇴진이나 자발적 퇴진 요즘 뭐 얘기 나왔던 이른바 뭐 질서 있는 퇴진은 뭐 애당초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예. 애당초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국회 추천 총리도 걷어들일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어요. 네. 물론 그 국회 추천 총리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청와대에서 있었긴 했습니다. 뒤따라 나왔죠. 네. 네. 이런 거로 볼 때 어차피 헌법 절차에 있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청와대는 처음엔 어쨌든 그 임기를 보장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 추천 총리 그래서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각 통할권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도 꺼지고 대충 무마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탄핵으로 간다는 건데 이미 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겁니다만 탄핵이라는 게 여러 지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저기 네.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네. 발의도 해야 되고 본회의 상정해야 되고 뭐 권한 정지되고 탄핵 심판하는 동안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특검 같은 경우 지금 최장이 120일이고 네. 그다음에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180 지난 일이죠. 노무현 예. 전 대통령 때는 64일 만에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면은 헌재에서 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가능한 것이고 또 민심도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뭐 제가 볼 땐 그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청와대의 판단은 민심도 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일단 탄핵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탄핵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방도 하면서 이 뭔가 분위기를 바꾸겠다,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탄핵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청와대의 생각은 여러 가지 무슨 어떤 뭐 국가 원수로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이 수를 피하고 보자라는 쪽에 거기에 생각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르겠어요. 22일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하셨는데 22일 국무회의 주재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지금 뭐 청와대 분위기로 비춰본다면 탄핵으로 가겠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여야 야당마저 탄핵 뭐 오늘 아침에 탄핵 추진 네, 뭐 본격적으로 좀 위원회를 좀- 만들겠다고 네네. 한 거 보니까 뭐 탄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26일인가요? 집회가 또 광화문에서 예정돼 지난번 있죠. 이상으로 크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 또 청와대가 또 뭐 친박
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둘러싼 그 그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본다면 대통령은 갈 때까지 가겠다. 법대로 하자는 게 현재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탄핵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탄핵 과정에서 비춰질 수 있는 국정 공백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특검 조사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그럼 대통령의 위법 위협은 누가 판단하느냐?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특검도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 그럼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본인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제 3자의 말만 듣고 나를 어떻게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결국 그렇다면 헌재가 물론 본인 출석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모든 걸 해서 과연 대통령이 위법인가 여부를 헌재가 하나 재판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예. 탄핵 기간이.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달 64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했었습니다. 만 이제 인용 결정.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 과정에서의 국정 혼백, 혼란.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이 위법 상황이다, 탄핵 사유 된다라고 결정하면은 즉시 대통령이 그만둬야 됩니다. 예.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헌재가 뭐 언론 보도가 나오겠죠. 헌재가 뭐 인용 결정할지 기각 결정할지 모른다 한다면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딱 2달 만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2달 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측에 대해서 진 측이 승복할 수 있을까요? 불복한 상황도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우려되는 것이 네. 탄핵 간다는 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사실 가장 조직이나 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요. 내 앞날을 모를 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네. 탄핵으로 간다면 굉장히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헌재라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사법 플러스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국민 여론, 그 당시 헌재 판단한 당시에 국민 여론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판단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또 헌재 결정은 미지수죠. 그래서 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어지럽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순간 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검찰 조사 지금 안 받았잖아요. 특검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검도 좀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헌재 판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다마는 그렇게 타면은 임기 중에 지금 갖고 있다면 검찰이나 이번 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조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검찰 조사는 거부를 사실상 했고요. 예. 그렇다면 남은 거는 특검인데 예. 특검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따르면은 예. 결국은 야당 추천한 그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아예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럴 문제가 수도 생기는데요. 있고요. 예. 특검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임명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의 특별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예. 하지만 이럴 때는 일반법으로 돌아가서 형법에 있는 직무유기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또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궁금증이 있는 부분은 아니 그러면은 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그냥 쭉 탄핵이 되면은 탄핵되는 것이지만 그때까지 수사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또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특별검사법도 예. 국회가 만들어 통과시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모든 특별검사를 반드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끔 예. 특별검사법을 새로이 제정해서 통과시킨다면 예. 이게 과연 헌법에 위반되느냐?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게다가 애초에 이번에 통과된 법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네. 결국은 대통령이 시간은 끌 수 있어도 누군가의 조사, 특히나 특별검사의 조사를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입법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지금 워낙 뭐 지난주 수사도 거부하고 이번 주도 거부를 한 상황이니까 예. 특검법도 법이잖아요. 별도 특검법을 만든 거니까 네. 이 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특검법 자체를. 예.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 제의를 요구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국회의 뜻대로 통과돼요. 3분의 2인가 이렇게 뭐 의결 정수가 네, 있잖아요. 네. 가능하긴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요 모든 이 정치적인 해법이 다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회 추천 총리 제 얘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아주 뭐 이제 최악의 상황을 제가 가정한 건데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네. 이 정도로 가면요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과 정치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건 민심은 이제 법과 정치를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지방과 서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100만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26일 날은 200만, 300만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어제 그 공소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과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사상 누각이다 그리고 정면으로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네. 민심의 지금 이 강도는 지금 아직 집회를 안 해서 그렇지 대단히 높은 지경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럼 과연 이런 식의 이른바 제가 이런 말씀 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꼼수가 과연 민에게 통할 것인가 국민, 인민, 민중에게 통할 것인가 이건 법하고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법치의 테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의 어떤 허점 이런 걸 계속 이용해서 간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거를 이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민주주의는 결국 민에 의한 지배거든요. 예.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도 상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야당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선결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권력은, 실질적인 권력은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력은 두 개가 있습니다. 권력은 선출된 권력만이 권력입니다. 시민단체 권력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대통령은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지금 권력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국회가 그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행사를 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이것을 계산에 바쁩니다, 지금. 이 계산, 저 계산. 계산의 종착점은 대선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 상황을 가장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 총리 네. 후퇴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진해라. 네. 또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로드맵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로드맵 제시는 이제 26일 집회 보고 하겠다.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전제는 제가 보기엔 일단 총리가 야당 추천 총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야당 추천 총리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새로운 방을 내서야 됩니다. 일단은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일단 시민의 뜻, 민중의 함성만 이야기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좀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야당도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야당이 탄핵과 새누리당 이른바 비박계가 어제 뭐 32명이 탄핵에 동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00명이 넘게 되는데 또 야당 내부에서 이런 걱정도 있다고 그래요.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야당 내에요. 강경파들. 예. 무슨 탄핵이냐. 즉시 끄집어 내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뭐 야당 171명이 다 동의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속사정이랍니다. 제가 야당에서 예. 들은 이야기요. 그래서 예. 어찌됐든 야당이 좀 로드맵,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전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거 예. 탄핵 로드맵이니까요. 예. 이것도 이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신중하고 덜 신중하고 뭐이 차이가 또 그래서 있었죠. 어쨌든 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현재 청와대는 제가 보면 무분별합니다. 네네. 분별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야당은 무책임합니다. 네. 그래서 두 집단이 모두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사실 어제 이제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책을 좀 한번 찾아보자 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인 자리도 참 이례적인데 모여서 딱히 뭐 이렇게 대단한 뭐 내용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대단한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대단한 답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저 네. 대단한 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탄핵이라든지 총리 추천 이 문제가 상당히 엇갈렸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야당 주자들이 모여서 그 대강의 로드맵은 제시한 거예요. 예. 탄핵의 의견을 모으겠다. 그래서 탄핵을 하려니까 야3당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사실 야당에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좀 예. 거치게 얘기하면. 네. 이게 그렇게 정한 거나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뭐
추미애 대표가 탄핵 쪽으로 이제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당은 이미 탄핵으로 당론이 결정됐던 적이 좀 예. 오래됐고요. 네. 문제 총리 문제예요. 어제 대개 주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총리를 일단 뽑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는 국회 주도의 총리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국회 주도란 말을 썼어요. 예. 그건 국회 추천 총리하고 다 같은 말이겠죠. 국회 합의 총리하고 다 같은 말인데 예. 나름 총리를 뭐 어쨌든 세우고 그리고 탄핵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대충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야당이 필요 이상으로 비판받는 것 같아요. 청와대와 야당이 같은 무기로 비판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은 다 청와대가 해놓고 대통령이 해놓고 야당이 대안 뭐 제시한다고 너무 야단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나 단지 여소야대에서 의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 선출 권력이잖아요. 의회 권력은. 예. 네. 야당이 당연히 그런 비판받아서 마땅하죠. 아직까지도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누구들 딱 제시하기도 어려워요. 탄핵도 지금도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렇다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런 건 야당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당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총리 네.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국회 추천 총리 뭡니까? 이성 후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임기가 보장된 의미에서 내각 통합권을 보장한 총리였잖아요. 그건 예. 야당이 바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서 좀 머뭇거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점점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고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황교안 총리가 지금 이 권한 대행되는 걸 국민들이 받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빨리 어쨌든 총리는 네.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네. 마치 이제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얘기한다 이런 비판에 글쎄요. 대해서는 참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좀 뭐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문재인 전 생각이 듭니다. 대표가 발언이라든지 네. 행동 이런 것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제 같은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땐 저분이 다 대통령 된 것처럼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게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발언이 좀 이렇게 섣부른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 사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네. 야당이 이럴수록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정말 신중하고 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어제도 좀 모임이 참 보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슨 대권 후보 누가 그들을 대권 후보라고 합니까? 대권 출마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여론조사에 올랐던 사람들 뿐입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스스로 이야기한다? 저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대권 후보들이 모아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계산법은 내가 대권을 잡는데 얼마나 유리할 것인가. 이 계산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제발 모두가 여야 막론하고 이른바 지도자급이라 할 수 있는 분들, 제가 본 지도자급이 아닌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만은 지도자급이라 하는 사람들이 제발 계산법, 대권 계산법 다 버려야 됩니다. 뇌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 수습하는가, 여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 모이면은 그 계산법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계산,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실행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1년 후 선거, 뭐 선거 당길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그 계산법 제발 버려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속보 나온 내용 잠시 살펴보면요. 사실 뭐 국방부가 이제 22일 날 국무회의 상정을 하겠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20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열리게 될 네. 예정인가 보죠. 내일이죠, 내일. 아,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 열리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금 어떤 변수가 자막에 될까요, 뜬 걸 보니까 네네. 임기 보장 국회 추천 총리 유효하다 이렇게 떴잖아요. 예. 예. 국민들이 임기 보장 못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계속 마주 달리는 열차예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총리의 실질적 권한 부여 고수한다. 저거 맨 처음에 나왔던 버전입니다. 네, 네, 네. 저거는 국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민심을 뭐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딱 원칙을 정해놓고 수사 계속 거부하고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인 특검이 하겠다. 네. 그건 누가 봐도 논리의 비약이고 논리의 궤변이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하면 사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저 이야기는 이제 원론적 이야기를 아침에 이야기를 대변이 잘못했는지 속했던 이야기를 그냥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제 네. 수습하기 위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임기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은 아마 법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한다면 끝나는 것이죠. 예. 탄핵 받겠다고 한다면 임기 보장과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저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하야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의 이야기죠. 예. 하야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총리 받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는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